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철강과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 광진 실업 이 종목 좀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 시총이 200억대로 굉장히 작은 소형주에 속합니다. 사실은 뭐 어떤 테마라든지 뭐 이슈를 받고 최근에는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시장이 소외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올라갈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사업 현황, 시황, 주가 분석까지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서 가보도록 하죠. 자, 사업 현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강 회사죠. 철강 부품을 가지고 기존에 이제 반제품을 어느 정도 납품을 받으면 그것을 2차 가공, 3차 가공을 통해서 뭐 탄소광, 스테인리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가공을 통해서 뭐 이런 자동차 산업이나 뭐 조선 산업에 들어가는 대부분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부품을 만들어서 이런 뭐 볼트나 너트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 이러한 비율이 뭐 한 7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한 30%는 이 모터스라고 해서 오토바이죠. 오토바이 뭐 부품이나 용품 이런 부분들을 또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 후방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 아무래도 뭐 전방 산업이 되겠죠. 이 철강업의 전방 산업이라 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겁니다. 철강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무래도 건설이 되겠죠. 이 건설 업체에 들어가는 부품, 납품이 철강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철강 가격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전방 산업이 건설 산업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산업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다. 그럼 최근에 이 전방 산업의 수요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전방 산업에 대한 실적과 어느 정도 부분이 감소되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후방 산업 역시 이러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영향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된다? 실적이 악화된다. 실적이 악화되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내려간다. 이러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21년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21년도 때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과 그 다음에 건설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때까지 그래도 다행히 적자 해주다가 다시 한 번 더 고금리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이번 년에는 아무래도 적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현재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을 또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원자재 가격은 열연 가격과 뭐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철 스크랩 가격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주가가 좀 동행성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보게 되면 일단 열연 코일 가격 같은 경우에도 20년도 들어서 뭐 때보다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었죠. 이에 따라서 주가도 한 차례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 광진실업 역시. 그리고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시황이 전체적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내려왔다. 그래서 좀 동행하는 경향이 보이더라.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엮여 있는 테마와 이슈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안철수 관련주로 엮여 있거든요. 이 회장이 안철수가 고교와 동문이라는 사실 때문에 광진실업이 앞전에 좀 관련주로 엮이면서 크게 한 차례 상승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뭐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원래 수순이 이래요. 정치 테마들은 뭐 학연 지연이라던가 그 다음에 동문이라는 이유로 주로 많이 엮이게 되겠고, 회사의 입장으로서는 뭐 관련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학연이고 동문이다 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좀 우리가 앞으로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뭐 물론 실적과 그 다음에 철강 시황 이런 것들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워낙 작은 회사다 보니까 이런 부분보다는 주가가 가장 가파르게 오르기 위해서는 좀 테마를 타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로 돌아와서 좀 함께 보게 되면 20년도, 21년도 원자재 가격이 같이 상승하고 전반적인 업황 시장이 급등함에 따라서 같이 좀 주가가 상승했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동행하는 경향이 보이더라.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역시 원자재 가격과 시장 전체적으로 악화가 되면서 실적이 좀 악화가 됐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철수 관련 테마로 우선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안철수의 행방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역시 다분한데, 이번 24년 4월 총선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가 현재로서는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노려봐야 될 거는 27년이죠. 27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때 조금 주가가 오르기를 좀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27년에 주가, 그러니까 정치 대선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정치주 관련 경우에는 뭐 2년 3년 전부터 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좀 하반기가 좀 지나서 25년도, 26년도 요런 때부터 주가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좀 안철수 테마 정치를 타고 좀 그런 부분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안철수가 이번 대선에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선 도전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 21년도 당시 대선 당시에도 안철수 지지율이 좀 어느 정도 상당히 올라온 점을 좀 비롯했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다분하다. 우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우선 실적이 당분간은 계속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24년도 실적도 좀 안 좋을 것으로 현재 컨센이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적이 안 좋아지면 아무래도 주가는 조금씩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지지 가격 여기 3,000원 좀 잡고 3,000원대 가격을 이탈 안 하는 지역으로 좀 함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 3,300원 전저점 라인, 여기 전저점 라인 역시 다시 한 번 더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앞전처럼 계속해서 하방에 대한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2년 정도 시장이 소외되어 있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말랐기 때문에 테마와 이슈가 좀 붙어주는 게 현재 광진 실업에게는 좀 시급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앞으로 광진 실업 관련해서 테마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이 되실 만한 사항들 전달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